네, 유용한 생활 정보 오늘 어떤 얘기일까요? 그 여름 하면 노출의 계절이잖아요. 네. 이제 뭐 지금 날씨도 굉장히 이제 태양이 아주 뜨겁고 그런데 네. 수영장들 많이 가시고 하는데 비키니 입으시려면은 아무래도 이제 군살 제거를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 계획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건강한 다이어트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해서 여름 끝나겠는데요? 지금 다이어트 시작하면. 그런데 올해는 정말 네. 노출의 계절이란 말이 실감을 하는 게 하이 실종 패션이 정말 많아요. 오늘 많았어요. 김지영 기자님도 약간 좀 두 살짝 분 하이 다 약간 실종이신데요. 좀, 뭐 이제 이정 기자는 치마 원피스긴 네네. 하지만, 예. 근데 이 그럼 다이어트가 다이어트. 네. 쉽지가 않은데. 그럼요. 어렵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 뭐 친구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고 이런 분들 많은데요. 무조건 따라할 것이 아니라 자기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상의학에 맞게끔 그 체질에 맞는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도 챙기고 아름다운 몸매도 챙기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체질을 그럼 알아볼까요, 우리? 네. 그 체질은 일단 한방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네. 다들 아시죠? 사상의학에서 그 사람이 태양이, 네 예. 개로 이제 나뉜다는 네. 그런 건 알고 계시는데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태양인부터 얘기를 해보면요. 태양인들이 주로 이렇게 하체가 약하고 지구력이 없기 때문에 다리에 네. 무리가 되는 운동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땀을 많이 내지 않는 정도의 수영이나 가벼운 등산이나 이런 것들 추천을 한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태음인이 가장 살이 찌기 쉬운 체질이라고 네, 하는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목욕이나 등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이 그런 운동으로 좀 이렇게 세력을 다지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태양인 그럼 뒷목이 튼튼하고 좀 두껍고. 건장하신 분들을 많이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팔다리가 조금 짧고 두껍고 이런 분들. 그 태음인일 경우에는 보통 모양 형태로 봐서는 어떤 분들이세요? 좀 꼼꼼하게- 이렇게 살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 태음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소양인과 네, 소음인. 소음인. 네. 우리나라 여성들 대부분이 소양인이나 소음인 둘 중에 네. 하나라고 합니다. 네. 소양인은 먹는 것에 비해서 살이 찌지 않는 아주 신이 내린 체질이라고 내리세요.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단거리 달리기나 높이뛰기 같은 이런 육상 운동이 잘 맞는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엉덩이나 허벅지에 좀 살이 많이 붙는 체질인데요. 네. 하체에 살이 집중되는 만큼 이 보정할 수 있는 수영이나 철봉 아니면 아령 같이 이렇게 엉덩이나 이런 그 허벅지 같은 살을 집중적으로 빼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담당 PD가 얘기했어요. 소음인 아니세요? 저보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소음인인데 철봉 아령은 조금 의외네요. 그렇죠? 네. 예. 근육을 키우라는 맞아요. 근육이 근육. 없죠. 네. 근육이 없어요, 제가. 이 신체 검사를, 정기 검사를 하면 근육 퍼센트가 거의 안 나오고. 근육 0.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해서. 순도 100%. 네. 순도 100%의 살. 네. 이게 문제예요, 네. 그러면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 게. 네, 체질별로? 네, 좋을까요? 다이어트는 아까 그 운동별로 네. 이렇게 체질별로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고 또 건강도 지키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만약에 소양인인데 소음인의 방법을 썼어요. 그럼 부작용이 있어요, 혹시? 부작용이 아무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운동을 좀 이렇게 바꿔가면서 네. 먹는 것으로 좀 대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이어트 비법을 좀 우리가 네. 이 몸짱 아줌마라고 하는 분들의 다이어트 비법을 좀 배워보죠. 워낙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도. 네. 그 왜 몸짱 아줌마 정다연 씨가 네. 유명하시죠. 상당히 네. 유명하죠. 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분이 또 일본에 가서 아주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이어트의 한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그 다이어트 비법을 이번에 네. 소개를 했는데 하루에 8끼를 먹으면서 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합니다. 8끼를요? 네.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덟 끼를. 소음인이 태양인 되겠는데요? 정말요. 네. 참찔 것 같아요. 네. 그 언제 생각하면은 8끼나 먹으면서 무슨 다이어트를 하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을 강조하는 다이어트법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과거에 비만 주부 시절에는 그 늘 했던 게 TV 보면서 누워서 뭐 과자 먹고 간식 먹고 배달 네. 음식 먹고 이런 게 일상이었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게 조금씩 먹으면서 이제 좀 줄여가면서 네. 68kg였던 그 몸무게가 20kg나 줄여서 48kg가 됐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거, 꼭 다이어트 할 때 이런 걸 지키면은 다이어트가 쉽다, 네. 수월해진다 이런 다이어트 팁이 있다면 네. 좀 알려주시죠. 주로 좀 서구 사람들이 굉장히 좀 뚱뚱한 사람들이 네. 많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비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국의 지금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이 공개한 비만 치료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운동할 때 음악을 들으시면 좋다고 합니다. 그 경쾌한 음악이 운동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운동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게 분비가 된대요. 네. 이런 것들이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은 분비가 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있다면요. 그리고 운동은 여럿이서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스피닝이라는 운동으로 살을 아주 많이 뺐어요. 네. 그게 이제 여럿이서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서 막 자전거를 타는 그런 운동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럿이서 운동함으로써 저 사람이 빨리 달리면 나도 빨리 달려야지. 경제의식이 조금 좀, 너무 네. 힘들다 해도 저 사람은 계속 달리고 있으면 나도 달려야겠다. 네. 그래서 1시간에 그렇게 막 땀을 흠뻑 이렇게 내면서 하는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경쟁심을 유발을 하면서 하면은 운동이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혼자 하면 왜 하다가 지치게 되고 안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네. 지루하기도 하고. 이전 기전 다이어트를 글쎄 안 하실 필요가, 했었을 네. 것 같은데. 저도 했죠. 저도 뺀 살이에요 이게? 엄청 나갔었는데 혹시? 그러면 항상 이게 조절을 하는 편이죠. 언제나. 많이 찌는 건 아닌데 네. 조금 좀 불었다 몸이 그러면 네. 이제 또 다이어트에 돌입해서 조금 만들고 몸 기존 상태로. 어떤 거를 좀 하신 기억이 나세요? 저는 뭐 주로 말씀하셨다시피 먹는 거를 줄이는 게 가장 빠른 것 같아요. 먹으면서 다이어트는 해야 되니까 네. 조금씩 먹고 저녁 6시 이후로는 거의 안 먹고 먹고. 그다음에 좀 6시에 좀 운동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참 말이 쉽죠. 네. 안 해도 되는 체질이고. 자, 우리 나머지 두 가지 네, 더 비법 알아봅시다. 더 네. 알아보죠. 그리고 왜 이제 여성들 보면은 이제 나는 덴마크 식단을 짜가지고 혼자 다이어트를 하겠어라고 많이 들었어요. 하면서 네. 네. 이렇게 과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싸가지고 다니는 분들 네. 계세요. 그런 분들은 혼자 드시잖아요. 다들 막 이렇게 맛있게 그렇죠. 먹고 있을 때 맞아요. 점심을 같이 먹을 때도 혼자 그런 걸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눈치도 보이고 신경도 쓰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다 살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혼자서 어떻게 네. 좀 튀는 행동이나 혼자서 밥 먹지 말고 여럿이서 좀 담소를 나누면서 밥 먹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또 한 가지가 있었죠? 네. 네. 그 가장 중요한 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이 과식이나 폭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콩팥에서 이 코티졸이라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식욕이 굉장히 왕성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먹을 거 찾게 되잖아요. 단 거 찾게 네. 되고 네네. 그게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제대로 받지 않는 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게 가장 어려운 네, 거죠. 그게 제일 어려운 네. 것 같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의지대로 되는 게 좀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도 네. 노력하면 뭐 여름, 올 여름만 있습니까? 내년 여름 겨냥해서 지금부터 시작하죠. 뭐. 너무 느긋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해야지 스트레스 안 받고 다이어트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이지연 기자 그리고 김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수해 때문에 요즘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지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원봉사를 받고 내가 혜택을 받았다 그런 분들은 꼭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은 이렇게 받고 있지만 다음엔 꼭 내가 도와주겠다. 그분들의 도움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봉사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눔으로 가는 거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또 한번 확인하는 맞아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전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쁜 전염도 물론 있지만 봉사는 네. 정말 아름다운 네. 전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말을 해도 금요일 순서 1시간 꽉 찬 시간 지나가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